자,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는 방법 정도는 들어보셨고 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정권에서 일시적 3주택자가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파는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인이 현재 3주택자이거나 3주택이 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일시적 3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는 한 최초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 꿀팁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 우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최근 개정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간단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설명드려 보자면 이사, 결혼, 상속, 증여, 부모님 봉양, 공공기관의 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요건을 갖추고 팔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12억 부분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3년 이상 보유하시면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아닌 2년 안에 양도하도록 완화가 되었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자, 이제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사람이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 바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중첩 적용받는 방법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갑돌이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될 갑순이도 결혼 전에 C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1주택자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한 세대를 이루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갑돌이는 열심히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중첩하여 2번 적용받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케이스별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맞게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자, 앞서서 5월 10일부터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를 위한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외에도 결혼에 의한 합가, 그리고 상속, 증여, 노부모 봉양,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케이스가 더 있죠. 자, 각 케이스별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보유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 및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케이스별 처분 기한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정확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상세 조건은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법령에 따라서 매수 또는 매도를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3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첩하여 적용받게 되셨다면 각 케이스별로 처분 기한 및 조건을 맞춰서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전 갑돌이 사례를 다시 보면서 상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갑돌이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매입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갑돌이가 갑순이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에 의한 합가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다시 한번 중첩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돌이가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순서와 기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받고 기존 주택인 A주택을 처분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인 A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A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규제지역이라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A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A주택을 팔고 나면 B주택과 C주택만 남죠. 그럼 이 두 주택을 법적으로 결혼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주택 중 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맞게 처분합니다. 즉 BC 주택 중에 한 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거죠. 그럼 B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B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주택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C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맞춰 처분합니다. 즉 C주택을 규제지역인 상태에서 매입했다면 2년 거주 및 2년 보유 후에 처분을 해야 하고, C주택을 비규제지역인 상태에서 매입했다면 2년 보유한 이후에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C주택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보셨다시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각 케이스별로 양도해야 하는 기간 및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양도 순서 및 양도 시점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중첩 적용은 2번까지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까지 중첩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 매입, 그리고 결혼에 의한 합가, 플러스 상속,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양도세 비과세가 중첩이 되는 것이죠. 아쉽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번까지만 가능하고 3번째 중첩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4번째 주택 이상부터는 과세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차액이 다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차익 중 12억 이하 부분만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고요. 12억 초과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는 12억 초과 부분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시적 3주택자 분들이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3주택이 되신 분들이라면 이 조건들이 해당되시는지 면밀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3주택이 되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나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비과세 방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셔야겠습니다. 아는 만큼 돈을 아끼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